성북권의 혼수를 시작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그 좀 멀리 보이는 산이 북악산입니다. 북악산이고 그 아래에 청와대가 있죠. 좀 날씨가 흐려서 좀 흐릿하게 보일 텐데요. 저 청와대에서 또 오늘도 저 청와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 청와대 관사, 청와대는 직원들을 위한 관사가 몇 개 있죠. 그 관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꼭 살펴봐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25억 원대 건물에 투자든 25억 원대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본인이 원래 청와대 인근에 그 전셋집이 있었어요. 4억 8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를 빼서 이 흑석동 25억 원대 건물을 사는데 그 4억 8천만 원을 글로 돌리고 그러니까 본인과 부인은 청와대 관사, 소위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대변인 맡고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변인 관사는 따로 없습니다. 원래 제가 청와대를 한 10년 출입을 했는데 대변인 관사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민경호 기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청와대 대변인 2년 했는데 대변인 관사라는 말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대경빌라라는 곳입니다. 저 청와대 저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 왼쪽 편에 대경빌라라고 빌라 몇 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경이라는 것이 대통령 경호처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항상 비상대기를 해야 되니까는. 그 대경빌라가 그 한 채에 방이 2개가 있는데 보통은 경호원 2명이 들어가서 따로따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부인과 같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통째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4억 8천만 원을 빼서 투자로 돌리고 본인은 국민 세금으로 지은 경호실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자, 각 관사는 사실 비서실장 그리고 경호처장 이 정도만 간사가 있습니다. 저는 경호처장 간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비서실장 간사는 몇 번 가봤어요. 그 국무총리 공간, 청와대 옆에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간 그 사이에 있는데, 이 관사가 저는 박지원 그 비서실장 때, 박지원 비서실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죠. 그때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박지원 실장이 명절이면은 비서실장 관사를 개방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같이 좀 올려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명절 때 서로 인사도 하고 명절 인사도 하고. 보면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아마 경호처장 간사도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1층은 널찍한 거실이 있고 2층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번에 경호실장 간사에서 갑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처의 시설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건물이나 부속 건물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죠. 거기에 직원 한 명, 여직원인데 무기계약직 여직원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원래 업무는 뭐냐 하면은 연무관이라는 것은 경호원들이 무술 단련하고 뭐 체력 단련하는 그런 시설이죠. 연무관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으로 들어갔는데, 주영훈 경호처장이 이 사람을 관사에 와서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이 궁정동에 이 간사가 있는데요. 경호처장 간사 궁정동. 궁정동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그 11억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그때 중앙정보부장에게 시해를 당한 그 궁정동, 어쨌든 그 동네에 경호처장의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 여직원을 주영훈 경호처장이 간사로 불러서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또 분리수거도 시키고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허드렛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우리 가족들 밥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정언이 지금 경호처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밥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가사 도미가 아니죠. 환경미화 여직원이죠. 환경미화 직원이 아니 그렇게 가족들 밥까지 청와대 밖에 나와서 밥까지 해주려면은 내가 월급을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일 갑질이죠. 분명히 갑질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시기가 또 묘합니다. 이게 2017년 이 여직원이 2017년 가을쯤에 그 채용이 돼서 그때부터 경호처장의 간사로 출근을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박찬주 육군대장. 박찬주 육군대장이 부부가 공감병에게 허다리를 시키고 집안 청소도 시키고 뭐 그래서 공감병 갑질 논란이 일어났었죠. 공감병 갑질 논란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당시 이낙연 총리가 공감병 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 만큼 상당히 그 갑질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비슷한 시점에 청와대 경호처에서 버젓이 갑질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청와대는 이런 논란이 보도가 되니까 처음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사를 계속 내부적으로 해봤겠죠. 그러다가 조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하고 관사의 사적 공간, 1층은 공적 공간, 1층은 공적 공간이고 회의실이 있는데 그 1층만 청소를 했다. 2층은 가족 공간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명은 뭐냐면은 민정수석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 뒤에 필요하면은 정식 감찰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정수석실의 감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지만은 지금 경호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정원들이 나오고 해당 당사자는 지금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해당 당사자가 언론사 처음에 인터뷰에서는 뭐 허다른 일을 했다 이렇게 하다가 청와대 해명이 간사의 공적 공간만 청소했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본인도 나는 그 1층만 청소했지 2층은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을 좀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하겠죠. 어쨌든 자, 이 간사를 둘러싼 이 두 가지 논란, 국민 세금으로 지금 간사,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간사, 이 청와대 간사가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 거죠. 자,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말이 있죠. 쌈지에 든 돈이나 주머니에 든 돈이나 다 한 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간사는 청와대 간사도 대통령 비서실이든 경호실이든 별다른 기준 원칙 없이 운영이 되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서로 편리한 대로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쌈지 공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었고 또 관리되는 그런 공간인데 말이죠. 민정수석실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어떤 간사 입주 자격이나 간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중국권의 혼술 19번째 자리였습니다.